종합주가지수가 건국 이래 최고치인 5,500을 돌파했습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오늘 기준으로 5,600도 돌파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7,000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 주위에도 제 처제하고 큰동서 또 지금까지 나이가 50대 초반이에요. 결혼하고 50평생 살면서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사람들이 작년 11월부터 형부 주식해도 될까요? 그래서 몇 가지 종목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수준을 알잖아요. 몇 가지 종목을, 저는 종목 추천을 안 하는 유일한 주식 전문가이긴 한데, 훈련하고 코칭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스스로 돈을 벌 수 있게 만들고 관리와 대응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목표이자 신념이에요. 제가 종목을 알려준다고 해서 돈을 벌면 얼마나 저도 흐뭇하겠어요. 알려주고 싶죠? 근데 제가 앞일을 어떻게 알아맞춥니까? 그래서 처제하고 큰동서한테 어떤 종목을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 5에서 10% 또는 그 이상 벌면 반은 털고 반은 손절이라는 걸 가르쳐줘서 본전에 놓고 그 다음에 장이 가고 안 가고는 당신 운때다. 왜냐하면 관리와 대응을 할 줄 모르는데 너무나 여러와 같은 지수가 오르고 있으니까 종목을 좀 찝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갖고 할 건데 1,000만 원 갖고 할 거래요. 그럼 뭣도 모르고 이제 1,000만 원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있긴 해요. 근데 왜 돈을 벌 수 있느냐? 매도를 잘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매도를 못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건국 이래 최고치인 5,600을 넘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내가 매도를 잘하는 성격이고 관리하고 대응을 잘한다 라는 성격이면 하셔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앞으로 7천, 만 이런 분위기는 충분히 조성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주식으로 자산을 불려야 돼요. 부동산도 이제 끝물이잖아요. 단 돈을 벌 수 있지만 내 성격 스스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매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와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와 트레이딩은 무엇이 다른가요? 투자하고 트레이딩을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 유튜브 영상을 많이 보고 댓글도 많이 다는데 한 95% 정도는 좋은 댓글이에요. 좋은 댓글이 있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야, 그렇게 단타로 트레이딩해서 돈을 언제 버냐? 나는 무슨 삼성전자 땡땡, 현대차 얼마에 사갖고 지금 5년, 10년을 갖고 있는데 2배, 4배가 됐다. 근데 사실 현대차하고 삼성전자를 얘기 안 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물론 그런 종목도 있죠. 예를 들면 뭐 방산주라든지 아니면 조선주 같은 거 계속 올랐으니까. 그런데 제가 PD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아니 4년, 5년, 10년 놔둬서 5배, 10배 가는 거 좋아요. 가봐야 알지만 좋은데 그 돈을 묶어놓고 나는 먹을 게 어디서 나온다는 얘기. 그런 분들은 정말 행복한 분들이에요. 대부분은 가치 투자, 장기 투자 누가 안 하고 싶을까요? 돈만 번다는 확신만 있으면?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저한테 온 제자 아주머니도 10년 전에 자기 아들, 딸들한테 주식을 2천만 원어치 사줬는데, 증여세 상한선이니까 사줬는데 지금 마이너스 30%예요. 이렇게 장이 좋은데도.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내가 먹고 살 거를 충분히 벌고, 그 다음에 존리 아저씨 같은, 그 다음에 가치 투자를 표방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에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2천만 원, 1,000만 원, 5천만 원, 많아야 1억을 갖고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그런 트레이딩 쪽을 원하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가들이야, 워렌 버핏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가치 투자의 표본은 내가 먹을 게 어디서 계속 나와야 돼요. 내가 일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그래서 주식을 신경 쓰지 않고도 이 돈이 반 이상 또는 전체적으로 날아가도 어때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트레이딩은 매매를 통해서 일종의 스윙처럼 일주일, 한 달, 두 달, 맥시멈 두세 달 이렇게 갖고 있으면서 변동성이 큰 우리나라 시장에서 수익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거를 트레이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트레이딩을 잘해서 내 원칙과 기준이 생겨서 돈을 벌면, 저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해요?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신념이 나랑 동일해. 그러면 저도 번 돈의 일부를 빼서 거기에 6개월, 1년, 5년까지는 전 안 해요. 많아봤자 6개월, 1년 그 정도는 묻어놓긴 해요. 장기 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돈을 못 버는데 어떻게 장기 투자를 하겠어요. 근데 마이너스 50%, 60%가 어떻게 장기 투자입니까? 그냥 포기한 거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익 나는데 계속 포지션을 들고 간다? 그건 오케이. 장기 투자가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50%, 30%, 10% 또는 70% 이렇게 해갖고 5년, 10년을 가져가는데 그건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내 돈을 포기한 거예요. 그나마
그런 분들은 어때요? 대출을 안 받아서 버틸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대출까지 받아서 장기 투자를 한다? 그 어느 누구도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투자와 트레이딩,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명확하게 구분하셔서 투자에 맞는 그런 책들을 본다든지, 온라인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트레이딩에 맞는 그런 책과 온라인 강의를 보는 그런 지혜로움을 장착하셔서 주식 투자를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문가들 중엔 좋은 주식은 팔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은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조언이 위험할 수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좋은 질문인데요. 팔지 않으면 어떻게 내 돈이 되죠? 팔지 않으면 절대 내 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잘나고 지식이 많고 학벌이 좋아서 예측을 잘해서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게 저의 소신이자 철학이에요. 학벌 좋다고 그 노벨 경제학상 탄 친구들도 펀드 만들어서 2년 반 만에 말아먹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뉴턴이라고 아시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은 예를 들면 남의 화학이라는 주식을 10,000원에 사서 11,000원에 또 사요. 13,000원 올라가니까 13,000원에 또 사요. 계속 뭘 했어요? 불타기를 했어요. 근데 15,000원쯤에서 같은 동시대인 음악의 엄마 혹은 아빠일지 모르겠지만 핸델이라는 음악가 아시죠?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똑같은 주식을 15,000원에 사갖고 그 친구는 18,000원에 팔고 나왔어요. 돈을 벌었죠. 근데 뉴턴은 어때요? 17,000원, 18,000원, 2만원까지 샀는데 그 주식이 얼마까지 폭락을 했느냐? 5,000원까지 폭락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안 팔아서 어떻게 됐어요? 뉴턴은 10,000원에서부터 사기 시작했지만 결국엔 엄청난 빚더미에 앉게 됐어요. 근데 핸델은 15,000원에 사서 18,000원에 팔고 나왔잖아요. 얼마나 현명한 행동이에요. 팔지 말라? 그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주식은 업앤다운이 올라가고 떨어지는 게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게 실제로 실현이 되는 시장이에요. 내가 운이 좋아서 주식이 올라가서 내 예측이 맞았다고 착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가 올린 게 아니라 시장이 올라가준 운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100% 확실합니다. 운빨이다. 1년, 2년, 3년 뒤에 올라갔어. 가봐야 아는 거죠. 그랬으면 그 풍요로 로또 맞은 3배, 4배, 5배 올라갔는데 그걸 왜 안 팔아요? 팔아야죠. 그런 욕심이 화를 부르기 때문에 매도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저는 동의하지 않고 제 제자들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챙겨라. 그래서 계좌가 불어야 어떻게 돼요? 심리적으로 내가 안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계좌가 불어나야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씨들을 조금 더 키워서 얼마든지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다는 거예요. 노후를 위해 주식 트레이딩을 고민하는 주린이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건 제가 주창하는 거고 예전에도 했었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전업투자나 트레이더, 터틀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오는 제자분들을 제가 1대1로 코칭을 시키는데 중고등학생부터 대학생, 그 다음에 12세 한의원 원장님까지도 오셔서 배우고 트레이딩을 재미나게 하는 방법을 저한테 전수받고 가세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할 거면 굳이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투자를 예를 들어서 ROI가, PBR이, 퍼가 매일매일 바뀌어요? 아니죠. 우리 PD님도 얼핏 아실 텐데 재무제표가 6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데 그 PBR이나 퍼나 매일매일 바뀌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뭐예요? 오로지 예측일 뿐이에요. 근데 예측은 어때요? 항상 틀릴 수 있잖아요. 그 틀린 것을 대비해서 내가 시장에서 어떻게 엑싯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현금을 가지고 다음 기회를 보느냐, 그 싸움이지. 노후를 위해서 내가 준비해야 될 거,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반드시 트레이딩에 관한 책, 차트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또 유튜브를 보시면 요새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기업 분석이라든지 가치 투자는 누구한테 매뉴얼로 배울 수가 없어요. 절대 배울 수가 없어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죽을 때까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해야 돼요. 근데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매번 어때요? 랜덤이고 맞을지 틀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럼 불안한 상황에서 내 피 같은 돈을, 큰 돈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없다고 봐요, 저는. 진짜 강심장이 아니거나 무식하거나 잘 모르는 사람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주린이 분들은 유튜브를 보거나 주식 전문가를 보거나 저 사람의 방법은 배울 수 있겠다. 내가 가서 배워서 내 것으로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저의 경험이 예를 들어서 30년 장인이 쓴 책을 본다고 해서 어떻게 돼요? 그 경험이 나한테 들어오나요?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는 웬만한 나이 20대가 넘어가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준비를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노후를 위해서 빨리 할수록 재테크는 뭐예요? 주식밖에 없어요. 부동산도
반드시 저는 잡힐 거라고 확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를 위해서 주식 트레이딩을 고민하실 거면 트레이딩에 관한 책부터 먼저 보시면, 또는 차트에 관한 책부터 먼저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내가 아무리 학벌이 없고 기본이 없더라도 충분히 저는 배울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제 제자들이 그랬고, 저한테 왔던 중고등학생, 아주머니, 대학생 다 똑같이 그런 노하우를 배워서 가셨어요. 좋은 트레이더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이 무엇일까요? 좋은 트레이더는 보통 어떻게 탄생이 되느냐 하면, 1987년도에 미국에서 선물 거래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터틀 트레이더의 얘기입니다. 선물 거래로 돈을 번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선물 거래로 돈을 번 사람의 천재 수학자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선물 거래로 돈을 버니까 이 천재 수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 야, 너같이 트레이딩을 잘하려면 타고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사람이, 선물 거래로 돈을 번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니야, 내가 갖고 있는 이 능력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치면 충분히 트레이더는 길러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해서, 그럼 두 사람이 어떻게 됐겠어요? 내기를 했습니다.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에다가 전체 신문에 공고를 했어요. 그래갖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데, 그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재원이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등의 자원이 좋은 사람들이 와서 14명을 선발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이 사람들을 자기 노하우를 알려주고 모의 트레이딩을 시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돈을 줬어요. 실제 돈을 줬는데 그 사람들 1년 수익률이 연 300에서 400%가 났어요. 그래서 이 천재 수학자가 어떻게 해요? 아마 돈 내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돈을 이 친구한테 뺏겼어요. 왜? 트레이더는 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자질이라고 하는 건 아까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운동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운동을 열심히 할 능력이 있는 사람, 부지런하게, 이 주식시장에서도 내가 부지런하게 시장과 마주하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공부보다도 더 재밌는 머니게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닝으로 인해서 자질을 바꿔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질은 뭐냐? 돈을 벌고 싶을 일단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면,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으로 갖춰지는 것이지, 아, 나는 공부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돈 벌고 싶어. 못 벌어요, 주식시장에서. 이 시장이 얼마나 살벌한 곳인데. 그런 간절함과 열정을 가지고 멘토를 제대로 찾아갖고 트레이닝을 한다면, 그 멘토의 경험을 쪽쪽 빨아먹어서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실제로 제 제자들이 그렇게 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얼마만큼의 노력을 해야 할까요? 제가 이거는 우리 카페에 있는 글인데,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정도의 노력을 해야 할까요? 트레이더가 되기 위한 노력은 일종의 의사를 만들어내거나 파일럿을 만들어내는 노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의사나 파일럿은 교본이 있어요, 없어요? 교본이 있죠. 교본이 있고, 의사 같은 경우는 인턴, 레지던트 6년 동안을 대학교에서 배운 다음에도 어떻게 해요? 선배 교수님들을 따라다니면서 인턴 생활, 레지던트 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도제식으로 배워요. 파일럿도 마찬가지예요. 교본을 배우고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열심히 교본을 배우고 익혀도 실전 나가면 사수가 어떻게 합니까? 도제식으로 대응 방법을 알려줘요. 그렇듯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려면 최소한 1년, 그러니까 멘토를 제대로 만나면 1년 이내에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저는 배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할 자신이 있으신 분이 도전을 하시면 저는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1년 이내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트레이딩을 하면서 돈을 깨지지 않아야 되죠. 배우는데 돈을 다 써버렸어. 그러면 내가 실제로 트레이딩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또 어디 가서 일을 해야 되고 그 시간이 낭비가 되니까, 실제로 이걸 트레이딩을 배울 때 작은 돈으로 깨지지 않으면서 트레이딩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열심히 훈련하시면 자기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그런 트레이딩을 개척하고 개발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하는 사람이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 어떤 것이 좋아질까요?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라는 말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말이 나왔죠. 왜 그럴까요?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는 컴퓨터가 나오고 두 번째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일반인들한테 정보가 오픈되면서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근데 주식의 역사는 400년이 됩니다. 그러면 30년 전에 인터넷이 나오기 전에는 주식을 도대체 어떻게 투자를 했을까요? 옛날 분들은. 신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저도 1990년도부터 이걸 공부하기 시작해서 선물을 배우고 선물 거래를 하면서 주식으로 방향을 바꾸고 이렇게 했지만 1990년대조차도 가치 투자에 대한 책은 없었어요. 그럼 뭘 갖고 제가 선물 거래를 배우고 주식 투자를 했을까요? 미국에서 원서 사서 기술적 분석에 관한 책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가치 투자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 책을 쓴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없고 참고할 만한 것도 없었겠죠. 그래서 배울 수 있는 건 오로지 기술적 분석을 연구한 300년 동안의 노하우가 기술적 분석에 녹아있고 제가 그걸 배우면서 저도 기술적 분석을 맹신하게 됐고 또 매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가치 투자를 하기에는 제 머리가 너무 부족해요. 그리고 그런 걸 배워서 내가 맞을지 안 맞을지 잘 몰라요. 근데 기술적 분석을 배우면 장기 투자를 하거나 가치 투자를 하거나 원칙이 뭐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잖아요. 트레이딩도 마찬가지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갖고 돈을 버는 거예요. 장기 투자 1년, 2년, 3년, 4년 갖고 있어도 결국에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싸게 사는 포인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기술적 분석의 힘이에요. 싸게 살 수 있지만 더 빠질 수 있잖아요, 사실. 하지만 기술적 분석, 여러분들이 이따 말씀드릴 추세선에 대해서나 추세선 그리는 방법만 제대로만 알아도 매수 포인트를 정확하게 집어낼 수가 있어요. 아주 소름 돋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열정의 10분의 1, 10분의 2, 반만 가지고 기술적 분석을 배운다면 내가 어느 지점에서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힌트가 전부 다 뭐에 있다? 기술적 분석을 하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앞니를 알아맞춘다. 또는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가 앞니를 알아맞춘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앞니를 알아맞추는 정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있으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 투자나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추세선 하나만 긋고 또 다른 기술적 분석 몇 가지만 제대로 훈련을 해서 몸에 장착을 하면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어차피 내가 어떤 기업을 분석해서 살 건데 그러면 기다려야 될 수도 있고 그 기술적 분석 툴로 인해서 지지선과 저항선을 파악을 해서 이 자리는 사는 의사결정을 해야겠다. 이 자리는 확률적으로 파는 의사결정을 해야겠다는 그런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제가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 한국금융연수원이나 은행연합회에서 하는 강의 또는 증권사에서 하는 펀드 매니저들 강의를 하다 보면 펀드 매니저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차트가 뭘 앞니를 알려주나? 아니, 앞니를 알려주는 정보가 어디 있어요. 그런 말 하는 자체가 무지한 거지.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을 병행하면 저는 자신해요. 여러분이 장기 투자나 가치 투자를 가지고 공부를 하더라도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또는 무기를 획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하셔야 된다고 저는 강조드립니다. 투자에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의 비율은 어떻게 추천하시나요? 저는 오로지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군대 갔다 온 거 한 2년 반 빼고는 한 30년 넘게 차트로만 가지고 투자를 했어요. 뉴스를 보거나 기업 분석을 해서 투자를 한다? 저는 제 머리로는 뉴스나 기업 분석을 한다고 해도 비싸게 사면 어떻게 돼요? 비싸게 사면 내가 고통의 시간이 길어져요. 조정을 받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돈을 벌면 아까 장기 투자를 일부 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내가 현재 돌아가는 뉴스나 방산이 좋겠다. 또는 AI 때문에 전력주가 좋겠다. 또는 조선주가 좋겠다. 이런 거에서 대형 우량주 위주로 해서 거기에 묻어놓는 그런 장기 투자 방식도 하긴 하지만 비율로 본다면 거의 저희는 90대 19대 1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수가 5,500을 넘으며 상승하고 있는데 왜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은 기대만큼 좋지 않을까요? 왜 개인 투자자들이 5,500, 5,600 이렇게 가는데 돈을 못 벌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뭘까요? 매도를 안 해요. 매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이 내 주머니에 들어옵니까? 반이라도 매도해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어때요? 올라가면 손절을 본전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 50%는 어떻습니까? 빠져도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프로는 이익 챙겨놨잖아요. 그리고 시장이 맨날 올라가기만 해요?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 빠지면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밑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계속 나는 30% 먹을 때까지 봤으니까 이제 본전됐어. 그러면 팔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30%까지 내가 수익이 났었는데 못 팔죠. 안 팔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돈에 대한 임무 혜택이지.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이잖아. 왜 못 지킬까? 또 올라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5,500 되기 전에 2,500, 600이었는데 그 전까지 어땠어요? 주식하는 사람들 전부 다 골로 갔죠. 왜? 못 팔고 20% 올라갔다가 더 갈 것 같아서 욕심 부리다가 못 팔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40% 이러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오류는 팔지 않기 때문이에요. 시장은 항상 다음 기회를 줘요. 단 내가 원칙과 기준이 마련이 돼 있는 주식 투자자여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식 투자하지 말라고 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큰 동서하고 처제 돈 벌었어요. 돈 벌었는데 여기서부터 해갖고 깨지면 장이 빠진다. 그래서 손해를 조금만 보고 나오지 않으면 크게 몰릴 수 있어요. 왜? 조정장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게 한 달이 갈지 두 달이 갈지 석 달이 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5,500, 5,600이라는 거를 처음 겪잖아요. 그러면서 변동성도 커졌겠어요? 안 커졌겠어요? 커졌겠죠. 2,500일 때보다 5,500일 때가 훨씬 더 변동성이 커져요? 안 커져요? 커지죠. 똑같이 3% 움직였어. 그러면 5,000일 때 3%는 150이에요. 2,500일 때 3%는 얼마예요? 75포인트예요. 그죠? 75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150포인트가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대응하고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다 망하는 거예요. 꼭지 잡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차트 설명을 잠깐 해드리면 지금 이 주식을 SK 바이오팜이라는 주식인데요. 자, 여기서 잘 샀어요. 자, 151선을 제가 좋아하는데 이 SK 바이오팜을 여기 151선을 잘 샀는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 더블탑, 보니까 지금 더블탑이에요. 그 더블탑에서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확률이 있어요. 그런 확률을 공부하신 분이 이 더블탑에서 일부 팔고 스탑을 예를 들어서 10만 5천 원에 샀는데 12만 4천 원에 팔고 10만 5천 원에 본전으로 났다면 가격이 이렇게 똑같이 빠졌어요. 지금 현재 얼마예요? 9만 5천 원이죠. 그러면 똑같이 10만 5천 원에 샀는데 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9만 5천 원에 손해를 보고 있을까요? 똑같이 같은 시점에 샀어요. 예측을 잘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관리와 대응을 잘해서 그런가요? 똑같이 올라갔다가 빠졌는데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손실 상태야. 그게 누구 탓이에요? 시장 탓이에요? 본인 탓이에요? 아니에요. 본인 탓이에요. 그런 관리와 대응을 안 하고 안일하게 주식을 했던 탓입니다. 그 누구의 탓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SK 바이오팜이 다시 12만 5천 원까지 오는데 몇 년 걸렸냐? 거의 1년 걸렸어요. 딱 한 번 또 12만 5천 원 치고 다시 빠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본전에 다 팔고 나와서 나온 사람은 그나마 행운이지만 야 이제 가나보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14만 4천 원 찍고 다시 본전이에요. 11만 원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점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매도를 못한다. 하지 마세요. 아니면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나는 매도를 못하고 그냥 배운 것도 없고 그냥 누구한테 주식 샀는데 요번에 운 좋게 시장이 좋아갖고 올라갔어. 빨리 털고 챙겨서 하지 마세요. 그게 현재의 돈을 굳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력인 줄 착각을 하고 난 운도 좋고 실력도 있나 봐. 그래서 계속 주식을 하신다. 그럼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100% 보증할게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돈이라도 어때요? 행복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런 능력과 준비와 그런 간절함과 열정이 있고 그런 준비를 한 사람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고 부안해동에서 누구한테 종목 받아갖고 돈을 벌었다. 그래서 제 처제하고 큰동생한테도 얘기해요. 이건 니네 운이다. 니네는 운으로 하는 거지 실력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왜? 제가 그 사람들을 아니까. 50 먹도록 무슨 공부를 한 적이 없어. 내가 책을 그렇게 많이 썼는데도 주식 공부해나? 나한테 그렇게 배우러 오는 사람들 옆에 있었어도 안 했어. 근데 운빨이 좋아서 지금 돈을 벌고 있단 말이지. 이 운빨이 끝나면 과감히 그만두라고 저도 조언을 했어요. 근데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그 끝은 거의 100%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까지 벌어서 나 반찬값 했어? 여행 가는 거 돈 벌었어? 잠시 맛있는 거 사 먹을 외식비도 벌었어? 그거 다 토해내고 원금까지 토해내게 돼. 그러니까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시면 과감히 정리하고 그 작은 행복, 큰 돈이 아니더라도 돈을 벌었잖아요. 쉽게. 그죠? 내가 무슨 땀을 흘렸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벌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만족해야 돼요. 팔고 났더니 30% 더 갔네? 그리고 또 하려고.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제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매도를 잘해야 돈을 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매도를 잘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 책에 보면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라는 책이 있잖아요.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 매매는 뭐에다? 훈련이다. 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매일매일 일어나서 배웠던 머리 훈련, 의사결정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결정 훈련을 하는데 그 의사결정 훈련을 하는 것에 무엇이 포함이 되어 있느냐? 매도하는 것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매도를 못할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주식하면서 매도를 잘 못하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매도를 못할까요? 우리 PD님 생각은 어떠세요? 더 오를 것 같다는 게 뭐죠? 욕심이지. 내가 운 좋게, 내가 어느 시점에 매수를 딱 했는데 운 좋게 오른 거잖아. 물론 오르면 다 내가 예측을 잘했다고 어떻게 해요? 착각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다 착각이에요. 그건 시장이 해준 거예요. 그 결과가 올라서 예측을 맞췄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샀는데 떨어졌어.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죠? 근데 그거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안 해. 더 오를 것 같으니까 못 파는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돈을 벌려고 욕심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왔어요. 무엇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들어왔죠. 근데 매도를 한다는 건 뭐예요? 욕심을 끊는 행위예요. 야,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끊어? 아, 지금 30% 올랐는데 더블 갈 것 같은데 대부분 리딩방에 있는 사람들 더 갖고 계세요. 그러다 못 팔잖아요. 그죠? 못 팔아. 30%나 먹었는데도 못 팔아. 왜?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을 끊는 게 뭐예요? 욕심은 본능이죠. 본능을 일반인들이 쉽게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뭘 해야 돼요? 본능을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훈련을 함으로써 내 계좌가 점점 살이 찌는 걸 느껴야 돼요. 그러면 그 욕심을 자르는, 본능을 자르는 행위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할 수 있어요. 자, 아침에 늦잠 자고 싶은 사람이, 늦잠 자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태릉 선수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때요?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요. 더 자고 싶죠? 하지만 왜 매일 5시 반에 일어나요? 훈련해야 되니까. 그래야 몸에 익으니까. 매매도 의사결정 훈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훈련 속에서는 매수도 포함이 돼 있지만 뭣도 포함이 돼 있어? 매도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걸 훈련으로서 극복을 하고 매도를 함으로써 욕심을 자르는 매도를 함으로써 내 계좌가 살찌는 보상을 받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깨졌으니까 여태까지 맨날 다 깨졌잖아요. 장이 좋으니까 난 이걸 한 목에만 해야 돼. 옛날에 내가 돈 다 날렸어. 그 이번에 100% 이상 벌어야 돼. 그게 100% 가는 건 내 욕심이지. 갈지 안 갈지 어떻게 알아? 현재 30% 올랐는데 여기서 더 오를지 안 오를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오른 거 예측이지만 30%에서 100%, 200% 오르는 건 바람이 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람이 불지 안 불지 어떻게 알아? 1개월, 2개월 뒤에.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운이 좋게 30% 올라간 걸 안 취한단 말이야. 욕심을 못 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자르는, 그 본능을 자르는 의사결정 훈련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게 키포인트가 뭐예요? 매매일지예요. 매매일지를 내 엑셀을 쫙 보면 내가 욕심을 부렸는지 안 부렸는지를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은 반드시 매매일지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하는 사람들은 얼마를 가지고 시작하면 될까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저 한 주식 투자하려면 5천, 1억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뭐 5천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5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 줄 모르고 5천만 원을 한 종목에 넣었는데 하루에 일주일이면 20%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5천만 원에 1천만 원이 플러스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천만 원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일반 월급쟁이가 5천만 원을 넣었는데 마이너스 500만 원, 600만 원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버텨요. 그러니까 주식을 할 때는, 트레이딩을 경험으로 볼 때는, 트레이딩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절대 큰 돈을 하지 않아야 돼요. 저한테 배우는 분들도 이론을 배우고 실전 코칭을 할 때 한 종목당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를 정하라고 해요. 200만 원 하는 분들도 있고 300만 원 하는 분들도 있어요. 100만 원이 기본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짜리를 2종목 내지 3종목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트레이딩 훈련을 시켜서 이 돈을 총 300만 원이 깨지지 않고 한 달 동안 갔을 때, 그때 본인이 엑셀 테이블을 보고, 야, 내 돈 안 깨졌네?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니까 돈 안 깨졌네?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 벌어요. 그러면 나의 원칙과 기준이 어때요? 배운 대로 생기는 거겠죠. 물론 저의 거겠지만, 아니면 자기가 혼자 할 때는 어때요? 맨땅에 헤딩해야 되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게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더라도 주위에 돈 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지끄댕이라도 자꾸 어떻게 해요? 좀 알려달라고 사정해야 돼요. 그런 용기와 열정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3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 평생 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번 익혀놓으면 3개월, 6개월 익혀놓으면 30년, 40년, 50년 청소년들은
거의 7, 80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배워서 빨리 돈 벌 생각하지 말고 작은 돈으로 시장 경험을 하면서 내 투자 경험, 트레이딩 경험을 늘리면서 나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데 전념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성공합니다. 대표님께서는 앞이를 알려주는 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술적 분석 지표는 무엇을 알고 투자에 활용해야 할까요? 기술적 분석은 앞니를 알려주지 않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신 300년 이상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도 해외에서는 이동평균선이나 보조지표를 안 쓰고 로 차트, 아무것도 없는 로 차트만 가지고 그냥 봉 차트만 있는 거죠. 그것만 가지고 최선 긋고 이중바닥 그리고 더블탑 그리고 하락 최선 그리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옛날처럼. 그러면 기술적 분석 지표는 무엇을 알고 투자에 물음해야 할까요? 제가 알려주는 기술적 분석 지표는 지지저항선밖에 없어요. 매수할 때의 지지선은 이런 형태 5가지가 있다. 매도할 때의 저항선은 이런 형태의 5가지가 있다. 그거를 실제로 움직이는 시장에서 저항선을 내가 발견하고 그 저항선에서 매도를 할지 말지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나예요. 의사결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지 앞니를 알아맞추는 도구로 사용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의사결정을 해요. 자, 여기에서는 봐봐. 이중바닥에서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지? 그러면 기다렸다가 이중바닥을 찾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또 더블탑에 왔어. 매매를 했는데 더블탑에 오면 더블탑에 찾아보니까 100번 중에 60, 70번은 거기서 더블탑에서 하락하는 거 봤어 안 봤어? 봤지? 그러면 확률적으로 더블탑에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이익 실현하고 최소 50% 이상은 어떻게 해야겠어? 확률적인 대응을 해서 이익 실현을 해야겠지. 라는 확률적 대응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지저항선 찾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100%라면 제가 미쳤습니까? 이거 가르쳐주고 앉아있게. 제가 죽기 전에 우리 큰아들하고 작은아들한테만 살짝 알려주고 가겠죠. 미쳤어요? 100%인 게 어딨어요, 시장에. 그런 건 없어요. 내가 경험하면서 그 관리와 대응, 지지선과 저항선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그걸 무수히 많이 찾아본 사람은 아까 추세선 그렸던 것처럼 어때요? 확신이 와야 안 와요? 오죠. 그걸 보고 확률적 의사결정, 판단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지 절대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가르쳐주는 것도 아니고 배우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 물타기 투자 방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나라가 지금 5,600을 간 지가 1년도 안 됐잖아요. 그전에는 우리나라 장이 굉장히 저평가되고 하락 추세였어요. 삼성전자도 4만 원대까지 갔었으니까 할 말 다 했죠. 다른 주식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내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빠져. 그래서 옆 사람한테 돈 빌리고 주위에서 돈 빌려서 물타기를 하고 대출을 받아서 물타기 하는 건 절대 반대. 근데 나는 기술적 분석에서 지지선들을 미리미리 알고 있고 이 회사에 대한 장래성을 나는 믿어. 그러니까 개인적인 믿음이죠. 그게 제너럴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기업에 대해서 믿어. 예를 들면 삼양식품이 요새 빠지고 있지만 나는 삼양식품은 튼튼한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점 대비 한 30% 빠질 때까지는 20% 지점에서는 한 5% 정도 빠질 때마다 내가 돈이 3천만 원이 있다면 1,000만 원. 또 5% 빠지면 1,000만 원. 또 5% 빠지면 1,000만 원.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을 계획된 자금을 가지고 계획된 물타기를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직장 다니면서 장을 볼 수가 없으니까 트레이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물타기, 계획된 자금 관리 이걸 통해서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처럼 샀는데 내 생각하고 달라 빠져 열받아서 돈을 마련해서 또 산다? 그건 아무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물타기도 내가 3번 내지 4번, 5번에 걸쳐서 이 주식을 사 모은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배팅을 한 다음부터는 반드시 손절을 놔야 돼요. 자, 워렌 버핏도 여러분이 신봉하는 가치 투자자인데 그 사람도 자기가 산 매수가 대비 25에서 30% 빠지면 자기 판단이 틀렸다고 손절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물타기까지 해도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평균 단가 대비 예를 들어서 10%, 15%, 20% 그렇게 정하는 건 답이 없지만 내가 이 정도면 못 버텨. 요번 내 배팅은 실패한 거야 라고 인정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결단력까지 있으면 물타기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물타기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과 같은 국내 상승장에 불타기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불타기 투자 방법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제자들한테 불타기 투자 방법을 웬만하면 권하지 않아요. 아까 그 뉴턴 얘기 해드렸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계속 내가 샀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그러면 엄청난 꿈을 꾸게 되겠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 올라가면 또 사고 올라가고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돼요. 근데 시장은 항상 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올라가지 않아요. 반드시 하락 조정을 거치고 시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갈지 말지를 결정을 해요. 근데 불타기를 해놓으면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나는 본전이 되고 금액은 어떻게 되겠어요? 커지죠. 근데 그 커진 금액에서 로스로 가는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고 진짜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왜? 경제적인 손해를 보게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타기를 초보자는 절대 권하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대부분의 개미 투자자분들이 초보이실 텐데 절대 불타기는 하지 마시라고 저는 권해드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책 내용 중에 페어 트레이딩 투자라는 것이 있던데 이 투자 방법은 어떤 내용인가요? 페어 트레이딩은 사실은 자산운용사나 큰 대형 기관에서만 하는 투자예요. 예를 들면 요새와 같은 시장에 건설주들 다 잘 올라가죠. 근데 나는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되는지 잘 몰라. 또는 현대차와 기아차가 계속 같이 올라가겠죠. 그 페어라는 말은 쌍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대차를 사고 기아차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차가 예를 들어서 현재 가격이 40만 원이고 기아차가 20만 원이라고 하면 그 둘 사이의 가격 차이는 얼마인가요? 20만 원이죠. 근데 그 20만 원이 내일도 20만 원일까요? 아니에요. 어떤 때는 현대차가 5% 오르고 어떤 때는 기아차가 3%만 오릅니다. 또 어떤 때는 기아차가 마이너스 5% 빠지고 현대차는 1%만 빠집니다. 그러면 두 주식의 가격 차이가 20만 원이 아니라 어떤 때는 30만 원으로 벌어지고 어떤 때는 10만 원으로 줄어들기도 해요. 그 두 개의 주식의 가격 차이만 나는 보고 어떻게 해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과거 3년 내지 4년 동안 현대차와 기아차의 추이를 보니까 최대 40만 원 이상 벌어진 적이 없어. 그러면 현대차와 기아차의 추이를 보다가 40만 원이 왔네? 그럼 어떻게 해요? 고평가된 건 팔고 저평가된 주식은 사서 그 40만 원의 스프레드가 20만 원으로 줄어들 때까지 시간을 낚는 거죠. 낚시하듯이. 그렇게 해서 두 개의 주식을 같이 가져가면서 스프레드만 먹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에요. 현대차는 플러스 10% 가는데 기아차는 마이너스 10%로 갈까요? 안 갈까요? 아니죠. 두 개의 관련 업종이라 유사 업종, 동일 업종을 쥐고 하나는 매수, 하나는 매도. 예를 들면 삼성물산을 매수하고 KCC를 매도한다든지 그런 관련 업종,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를 매도하고 삼성전자를 매수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두 스프레드의 크기가 벌어졌을 때 줄어들 걸 예측을 하고 두 개의 스프레드 차를 이용해서 안전한 투자를 하자는 게 페어 트레이딩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제가 그걸 상용화해서 지금 증권사나 이런 데 납품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페어 매매 안전하게 투자한다는 게 메인입니다. 하나의 종목만 가져가면 올라갔다 떨어졌다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두 개의 유사업종이나 동일업종을 같이 들고 가면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시간만 지나면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어요. 많이 먹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정적으로 큰 자산을 돌릴 때 괜찮은 투자 방법 중에 하나죠. 대표님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1:1 도제식으로 주식 트레이닝을 시키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고 훈련하시나요? 초반에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에 나온 그런 얘기처럼 1:1 도제식으로 제 유튜브를 보거나 홈페이지나 이제 저한테 강의를 들었던 분 중에 나는 빠르게 시장에 대해서 알고 싶고 실전 매매까지 같이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이제 어떻게 저를 알아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한 달에 많아봤자 저는 7명 이상을 못해요. 한 사람한테 정성을 쏟습니다. 그렇게 해서 뭘 가르쳐 주느냐? 일단 차트 보는 법부터 가르쳐 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알고 있는 차트에서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동일합니다. 단 대형 우량주. 한국 주식은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 미국 주식은 S&P 500과 나스닥 100에 있는 종목만 투자하게 해요. 종목 중에서 제가 알고 있는 6가지 매수 타점을 찾게 훈련을 시켜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도 똑같아요. 자, 어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교육을 받아본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차트에서 1번 매수 타점을 가르쳐요. 가르치고 난 다음에 찾아봐. 그래서 한 100개를 찾아보라고 해요. 8, 90개 찾아. 오케이. 그러면 2번 매수 타점 찾아봐. 2번 매수 타점을 찾으면서 차트 보는 눈이 이제 점점 더 강화됩니다. 그 다음에 3번, 4번, 5번, 6번 매수 타점을 딱 찾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겠어요? 이제 매수 타점 찾는 거 알았어.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서 종목 찾는 법도 알려줘요.
어느 컨디션에 된 종목을 이런 매수 타점에서 매수해라 라고 청소년들이나 어른들한테 똑같이 가르쳐요. 자, 그러면 주식을 배우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데 그러면 난 배우기만 했어. 돌아서니까 까먹었어. 그럼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전 매매를 코칭을 해줘야 돼요. 반드시. 그 사람이 나한테 배운 6가지 매수 타점을 적용해서 스스로 종목을 뽑아내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고 손절을 어디에 놓고 이익 실현은 어떤 저항선에서 해라 라는 걸 실전 코칭을 해줘요. 그걸 일주일 동안 하고 이론을 일주일 동안 한 다음에 또 한 석 달 정도는 그 실전 코칭만 죽어라고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매매일지를 반드시 쓰게 해요. 그래서 매매일지 6개월 동안 쓴 사람은 돈 거의 깨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새 같은 장에도 어때요? 장이 좋잖아요. 돈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계속 저하고 교류를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지. 제가 아무리 온라인 강의도 있고 책도 있지만 자, 이거 보고 찾아봐. 여기서 종목 찾은 거에서 매수해봐. 그럼 매수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런 코칭을 반드시 트레이닝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실전 코칭은 안 하고 말만 이렇게 떠든다. 배울 게 없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얘기해준 기업 분석 어떻게 배우고 어떻게 실전 코칭을 받아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근거가 있는 곳에서 매뉴얼대로 매수하고 배운 대로 매뉴얼대로 매도를 하는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가르치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거지. 그럼 매뉴얼이 없으면 제가 어제 꿈자리 좋다고 이 종목 사 이거 아니잖아요.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그런 매뉴얼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매수하는 매뉴얼, 매도하는 매뉴얼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그걸 이해를 했으면 실전에서 그걸 활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뭘 해야 돼요? 트레이딩을 하고 싶다면 매매일지를 반드시 써야 돼요. 매매일지를 6개월 이상 쓰면 절대 손해보지 않아요. 지금 같은 좋은 장에서는 돈을 더 많이 벌겠지만 장이 하락해도 거의 손해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예요. 하락장에도 나는 거의 손해보지 않고 현금을 들고 다음 기회를 노릴 수 있다는 게 그게 제일 큰 자산이고 그런 원칙과 기준이 그 사람 몸에 새겨지도록 하는 거예요. 수영책 1000권 읽는다 그래서 수영하는 거 아니잖아요. 몇 권만 읽히고 수영 빠뜨려서 거기서 허우적 되면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허우적 되는 걸 실전 코칭을 반드시 받으시는 곳에서 주식을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추세선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쉬운 사례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추세선 그리는 아주 단순한 방법만 알아도 여러분은 매수 타점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종목은 한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가 미국 주식 애플에서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자, 추세선 그리는 아주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요 맨 밑에 저점 있죠. 저점과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변곡을 잇는 거예요. 변곡을 이어서 이걸 우측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최선이 알아서 매수 타점을 저절로 찾아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두 개를 정확하게 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이 상승 추세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또 추세선을 이었어요. 그럼 그 뒤로 가보죠. 자, 그럼 이 지점에서 어때요? 애플에서 여기 두 지점을 이었는데 이 지점에서 지지가 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는 현재 뚫렸어요. 이 지점에서는 매수 타점으로 이용할 수 있었고 이 지점에서는 뚫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쭉 가보니까 이 두 개의 지점을 이어서 최선을 그려놨더니 바로 2026년 1월 달에 최선에서 매수 타점을 맞추고 어떻게 됐어요? 상승을 하고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상승한 다음에 또 어때요? 2026년 2월 현재 시점에도 어제 그제도 이 추세선을 신기하게 닫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선을 그리는 게 어렵냐? 절대 어렵지 않아요. 앞에 있는 상승 추세가 시작되는 두 지점만 여러분이 그려서 뒤에 있는 이 추세선을 여러분이 보시면 닿는 지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지점에서 매수를 하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제가 여러분한테 한 번만 딱 보여주고 야, 봐, 여기 닫고 올라갔지? 매수해봐. 그럼 여러분들 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믿겠어요? 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제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최선을 그리니까 정말 100개를 그렸더니 이 두 지점을 이어서 세 번째, 네 번째 지점에서는 상승하는 그 추세사, 그 가격의 흐름을 여러분이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최선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그러니까 50개, 100개, 200개를 그린 분은 이 최선의 그 믿음을, 이 최선이 정말 매수 타점을 알려주는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물론 빠질 수 있죠. 빠지면 어떻게 해요? 짧은 손절로 손실을 작게 하고 나오고 먹을 때 많이 먹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죠. 지금 보는 건 미국 주식 애플이었는데 한국 주식 요새 방산주 잘 나가는 거 있죠. 현대로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로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쭉 가서 두 개의 저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추세선을 그려서 이 두 개를 이었는데, 두 개를 이었죠. 이걸 좀 크게 하겠습니다. 이걸 좀 색깔을 크게 해서, 추세선을 크게 해서, 색상 유형을 해서 이거를 한 4 정도로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추세선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추세선은 두 개의 변곡을 상승하는 두 개의 변곡만 그리면 그 뒤는 누가 알아서 해준다고요? 추세선이 알아서 해줘요. 옛날에는,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추세선이 알아서 뒤까지 확장이 되잖아요. 옛날엔 일일이 손으로 다 그렸어요. 오른쪽이 다 그려가면서, 가격 그려가면서 추세선을 그렸어요. 왜 그걸 그렸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왜? 추세선에 닿으면 그때 살려고.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도 변곡이 있네?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이거는 올바른 추세선이 아니에요. 왜? 여기를, 이 변곡을 잘라 먹었기 때문에. 그럼 이걸 취소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추세선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그려봤어요. 두 개를 그려보고 또 이렇게도 그려봤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보죠. 오른쪽으로 쭉 가보니까 여기에서 추세선에 맞닿았죠. 추세선에 맞닿았을 때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여기서는 작게 올라가고 그걸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운이지. 시장이 해주는 거지 내가 예측을 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만 추세선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그어도 이 매수 타점을 엄청나게 잘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추세선이 뚫렸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기 또 변곡이 생겼죠. 그럼 이 변곡대로 또 추세선을 그립니다. 이 두 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저도 뒤를 안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2015년도 12월 달에 닿았죠. 그리고 상승합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2026년도 2월 초에도, 구정 전에도 추세선에 닿고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방법을 아예 모르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것과 이런 방법을 알고 나는 현대로템이 잘 갈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요새 조정을 많이 받았네. 추세선을 한번 그려보니까 여기 닿았어. 12월 달에도 닿고 또 2월 초에도 닿았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을 자주 보면 다른 데서는 매수 안 해도 이런 지점이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큰 자리라고 여러분 자신을 믿게 될까요? 안 믿게 될까요? 믿게 되죠. 이걸 안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10번, 20번, 100번, 200번 그리면 여러분들이 믿게 돼요. 확률을 알게 돼요. 그러면 그런 경험이 쌓인 나 자신을 믿고 매매하는 거지. 세상에 어떤 놈이 이거 올라갈 거라고 막 떠들어대면 여러분들 피 같은 돈 여기 1억, 2억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하지도 못해요. 이런 경험이 쌓인 나를 믿고 내가 관리하는 방법을 알고 그런 다음에 투자에 진입해도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은 활발하게 살 겁니다. 그러니까 재미나게 배우고 싶다면, 재미나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다면 추세선부터 먼저 그려보시는 게 여러분이 유용하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게 될 겁니다. 큰 아드님에게 19살부터 주식을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어떤가요? 큰아들이 지금 99년생이에요. 그러니까 27이죠. 19살 때 대학교 시험을 봤는데 지방에 있는
경영학과를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 저도 서울에 있는 경영학과 나왔지만 제가 선물회사 가서 써먹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낭비다. 제가 큰아들한테 얘기했어요. 이름이 호철인데 우리 이 책에도 나오고 차트 기술로 풀어보는 여기에도 나오게 되는데 저하고 책도 실제로 같이 쓰고 이랬지만 큰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내가 주식을 모르는데 주식 할 수 있을까? 본인도 동의를 했어요. 왜? 아빠가 가르쳐주면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제대로 잘 배워. 그래서 저한테 교육 오는 분들하고 함께 똑같이 가르쳤어요. 똑같이 가르쳐서 이제 매매도 잘하고 그 다음에 저랑 책도 쓰면서 이 지식이 어때요? 확정이 됐죠. 왜냐하면 책을 쓰게 되거나 누구를 가르치게 되면 내가 더 정교해져요. 내가 더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방식으로 우리 큰아들이 이렇게 해서 주식을 하고 그 다음에 방통대를 가서 학위를 받고 책 쓴 저자이기도 하고 또 금융기관에 취직하거나 내가 펀드 매니저가 되려면 투자자산운용사 시험을 봐야 돼요. 투자자산운용사 시험도 붙고 그 다음에 학위도 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울연고대에 있는 대학원을 MBA를 가라. 그렇게 계획을 짜주고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은 자산운용사에 취직을 해서 펀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저한테 교육 오시는 분들이 호철이한테도 잠시 교육도 맡기기도 했고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호철이 같은 코스를 밟고 대학교도 싸게 나오고 학위 싸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서울연고대 서울에 있는 학교에 MBA로 간다든지 아니면 지가 영어를 잘하면 아이빌리그까지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매매 실력을 더 쌓아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 저는 훨씬 더 외국계 회사든 어디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또 호철이도 잘 따라줘서 그 코스로 지금 가고 있고 둘째도 시켰어요. 2000년생인데 둘째도 시켰는데 아빠 나는 주식이 안 맞는 것 같아. 한 6개월 정도 해보더니 그렇게 해서 지금은 3쿠션 당구 선수 하고 있습니다. 당구 선생님을 또 붙여줬어요. 왜냐하면 제대로 배우는 게 좋으니까. 저도 대학 때 당구 300을 쳐서 웬만큼 쳤는데 처음에 칠 때는 제가 이겼어요. 둘째한테. 근데 3개월 배우고 나서는 만방으로 깨지고 6개월 뒤에는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뭐든 제대로 배우는 게 저는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대신 아이들도 이걸 좋아해야 돼요. 부모가 좋다 그래서 억지로 이걸 배우게 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버핏 청소년 투자스쿨을 통해 청소년들에게도 주식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청소년들이 어떻게 주식을 배울 수 있나요? 제가 가르칠 때 유리한 건 뭐냐면 용어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용어를 한 20개 정도만 알면 아이들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둘째가 고등학교 다닐 때 투자 동아리에 넣었어요. 이 주식 공부를 한번 시켜보려고. 그래서 고등학교에 6개월 동안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해서 투자 동아리 50명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까지. 근데 총 합쳐서 한 50여 명 되는데 10여 년 전에도 키움의 계좌를 터서 매매하는 청소년들이 있었어요. 고등학생들이. 그 당시에 누가 들어왔냐? 선생님들도 들어와요. 선생님들도 주식하잖아요. 한 7, 8명이 들어와서 선생님들 왜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주식해서 만방으로 깨져갖고 좀 배워보려고 왔습니다. 그 선생님들하고 청소년들하고 같이 가르쳤는데 청소년들이 오히려 더 잘해요. 왜 그럴까요? 똑같이 가르치면 청소년들이 잘하고 두 번째로 여자가 더 잘하고 마지막으로 남자 성인들이 세 번째로 잘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잘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이들은 배운 대로 해요. 자, 스탑 여기 놔야 돼? 그냥 원래부터 스탑은 거기 100% 놓는 거야. 위험관리 100% 하는 거야. 올라가면 이익 실현하는 거야. 그게 그냥 처음부터 각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투자를 하게 되면 느는 게 있어요. 뭐가 느는지 아세요? 돈에 대한 감각이 달라져요. 대학교 가서도 은행 가서 계좌 개설할 줄 모르죠.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죠. 근데 결국에는 대학교 잘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건데 유태인 애들은 15살만 되면 돈을 줘서 투자를 가르쳐요. 그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걔네들이 25이 되면 투자 경험이 10년이고 투자 나이가 10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40살, 50살 돼서 주식이나 한번 해볼까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유태인 25살짜리하고 우리나라 50살짜리하고 붙으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투자 경험이 풍부한 유태인 애들이 확실하게 이깁니다. 100% 이겨요. 왜? 투자 경험이 일천한 사람, 투자 나이 0살하고 투자 나이 10살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저는 꿈이 그거예요. 버핏 청소년 투자 스쿨이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돈과 투자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면 그 아이들은 70년, 80년 동안 시장이 주는 기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하면서 일단은 쉽게 주식 투자를 위험 관리하면서 작은 돈이라도 자기 용돈 30만 원, 50만 원 갖고 100만 원 갖고 한 두세 종목씩 매매를 해요. 그러면서 돈에 대한 감각도 느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위험 관리를 안 하면
아,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걸 일찍 깨닫게 하면 나중에 커서 어떻게 돼요? 절대 지금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처럼 뻘짓하고 자기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허망하게 날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투자 교육도 절실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너무 국영수에만 매몰돼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호철이 가르쳤듯이 얘네들이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둘째가 왜 당구를 배웠느냐? 아빠, 국영수 학원 다니는데 내가 밑에 깔리는 것 같아. 학원 가서 내가 전기세 물세 다 내주는 것 같아. 나는 공부도 안 하는데. 이 돈 아까워. 그래? 너 뭐 하고 싶은데? 당구 배우고 싶어. 그래서 당구 선생을 붙여준 거예요. 좋아. 그러면 그 돈으로 넌 당구 배워서 당구로 한번 열심히 해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당구 선수로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자녀분들도 돈이나 투자에 대해 달란트가 있는 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 제가 7, 8년 전에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버핏 청소년 투자 스쿨이라는 걸 하면서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모이질 못하니까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증권사하고 자산운용사하고 한국경제방송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버핏 청소년 투자 스쿨을 다시 개설을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청소년들도 얼마든지 이걸 배울 수 있고, 어른들도 사실 제가 가르쳐주는 방법 이걸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런 매뉴얼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청소년들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고, 미래를 위해서 돈과 투자의 달란트가 있는 청소년들을 키우면 걔가 나중에 100억짜리 잭팟이 터질지 500억짜리 잭팟이 터질지 어떻게 합니까? 가능성이 무한한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단련을 해놓으면 그런 길이 저는 반드시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배우는 시점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셨는데 자녀에게 주식을 가르치기 위한 추천 나이는 언제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힘들고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면 이제 가르칠 수 있고, 쉽게 매수 매도를 설명하고 시고 조정 설명하고 제가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을 설명해주면 금방 흡수를 해요. 아이들은 스폰지처럼.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그냥 저한테 배운 부모들이 자제분들을 많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 물어보는 게 있어요. 돈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부모들이 알아요, 몰라요? 아이들이 알아요. 요새 애들은 스마트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부모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얘기를 안 할 뿐이지. 근데 부모가 저한테 어떤 일이 있어요. 작년 7월에 대구에 사는 77년생 어머니와 중학교 2학년 딸내미가 같이 왔어요. 한 10대 번을 KTX 타고 서울역에서 내려서 택시 타고 저희 북한산 센터까지 와서 공부하고 또 KTX 타고 내려갔는데, 아이가 엄마 하는 걸 보고 엄마 나도 하고 싶어. 그래야 돼요. 아니면 돈과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고, 야, 이런 걸 해서 너도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너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봐서 눈이 반짝반짝, 그래 나 배우고 싶어. 그러면 데리고 오면 저나 호철이가 잘 가르쳐줍니다. 저는 사실 그 친구들한테는 할아버지잖아요. 할아버지기 때문에 제가 메인을 가르치지만 호철이 같이 젊고 또 여학생도 있어요. 27, 21살 이런 여대생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대생들한테 그 아이들을 맡겨서 함께 트레이닝을 시키고 주식 교육을 시키니까 훨씬 더 성장하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에 관심이 있는 아이인지 없는 아이인지 부모들이, 엄마나 아빠가 알아요. 근데 관심이 없으면 시키면 안 돼요. 또 시켜도 나가요. 그러니까 그런 관심이 있는 아이들을 시켜서 여러분들이 실전에도 사용해서 주식 투자도 엄마랑 아빠랑 같이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배움의 내용을 어떻게 해요? 대학교나 대학원 갈 때 얼마든지 학업 성적부에 적어서 그런 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한테 배운 고등학교 1학년짜리 제자는 경기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청담동에서. 근데 엄마 아빠가 데리고 왔어요. 엄마 아빠가 저한테 배웠거든요. 얘는 대학교 갈 생각이 없어. 그리고 선생님들한테도 여기 경기고등학교 졸업장만 따면 되니까 얘 건들지 마세요. 근데 애네 잤어.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데리고 와서 주식을 가르쳐줬어. 그랬더니 얘는 수업 시간에 노트북 켜놓고 주식을 해요. 그래도 1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친구들하고 선생님들이 김길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길동아 요새 주식 뭐 괜찮아? 나도 좀 가르쳐줘. 이렇게 해서 그 전교 학생에서 밑에 기던 애가 이제 주식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대학은 안 간다 그래서, 그럼 호철이랑 똑같이 방통대 다니고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방통대 다녀서 학위는 따놓고 네가 나중에 한 1년 뒤에 야, 이 금융 쪽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는 이런 금융기관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 얼마든지 대학원을 가고 투자산운용사 시험을 붙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학위는 따놔라. 그래서 지금 그 학점은행제 그걸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울 때 자기의 어떤 미래하고도 충분히 금융 쪽하고도 연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점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텐베거 종목을 기술적 분석 방법으로도 골라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저도 장기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투자자잖아요. 투자자인데 어떤 예가 있냐 하면 굉장히 아까 그 최선 그리는 법하고
아주 저기 하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냐면 컨디션이 있어요. 컨디션이 몇 가지냐. 월봉에 저는 15, 33, 75, 150, 302평선을 써요. 그럼 차트에서 어떤 지점을 찾느냐.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라고 치자고요. 삼성전기라고 치면 여기를 보죠. 여기를 보면 2024년도 11월 달이에요. 2024년도 11월 달인데 가격이 이렇게 올랐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올랐다가 빠졌죠. 자, 이거 우측으로 확장을 이제 빼겠습니다. 최선을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기서 보시면 차트에서 올랐다가 빠졌어요. 이 월봉 한 개는 일봉의 22개가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월봉의 고점과 저점은 거의 30에서 50%의 변곡을 보여요. 그러면 저도 돈 벌고 싶으니까 뭘 연구를 했겠어요? 야, 월봉의 변곡점에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으면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변곡이 될 확률을 어떻게 알아맞힐까? 라고 제 로셈 트레이딩 아카데미 홈페이지에 오면 매수의 정석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거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 엑기스로 한 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그거는 이제 한국투자증권이나 뭐 새마을금고, 한국산업은행 이런데 사내연수원, 펀드매니저들이 배우는 차트 실전 매매 방법입니다. 자, 아주 엑기스예요. 자, 보면 여기 어떻습니까? 2024년도 11월 달 월봉 그래프예요. 그럼 2024년도 11월 달로 한번 가보죠. 2024년도 11월 달로 가면 여기에서 MACD가 골든크로스가 나요. 골든크로스가 나는데 2024년도 11월 저점과 변곡 저점을 보면 이렇게 변곡은 내려가는데 변곡은 이렇게 내려가죠. 근데 MACD는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자, 이거 특이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거를 다시 보기로 제 말을 되뇌어서 조건 첫 번째 뭐다? 월봉에서 15나 33, 여기 15, 33, 75, 152평선에 올 때, 닿을 때 일봉으로 가서 매수 디버전스가 나오면 매수 후 상승 확률이 어마무시하게 커요. 이거 꼭 다시 보기 해서 여러분들 꼭 보시고 제 유튜브에 오면 매일매일 제가 이제 뭐 한국경제방송에도 나가고 딜사이트 경제방송에도 나가는데 이걸 찾아서 실제로 종목을 이런 근거로 인해서 나는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우리 제자분들은 이걸 삽니다. 이런 종목을 스스로 골라서 사요. 근데 그 뒤에 어때요? 11월 달에 매수한 이후로 여기에서부터 10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갔어요. 50%가 올랐어요. 50% 오르면 30% 정도 먹으면 충분합니다. 근데 자, 여기에서 그거 다 지나간 것 같고 네가 얘기하는 거잖아. 지나간 것 같고 여기서 보면 실제로 더 갖고 있었으면 10만 5천 원에 사갖고 지금 35만 6천 원이에요. 월봉 보면. 근데 여기까지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갔는데. 자, 근데 이 과거 시점에서 이렇게 월봉에서 이평선 지지선에 닿을 때 일봉에서 매수 디버전스가 나오는 걸 알게 되면 왜 이걸 훈련을 시킬까요? 과거는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현재 시점에서 이런 걸 찾으라고. 자, 그러면 미국 주식에서 오늘 제자가 2월 19일 날 찾아낸 게 있어요.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갈지 안 갈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여기에서 COF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점 거예요. 이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조금 전에 설명드린 그 원칙에 근거해서 지금 매수 타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자, 여기에서 보시면 월봉의 15이평선 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쫙 올랐다가 15이평선 지지를 받았죠. 다시. 자, 요거를 빼고. 이게 우상향하는 월봉 차트에서는 유효합니다. 여기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월봉의 15이평선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국 주식에서 뭐가 했죠? 삼성전기에서 매수 디버전스예요. 매수 디버전스는 이 변곡이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데 변곡은 낮아지는데 MACD의 변곡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언밸런스 현상이 발생하면 월봉의 변곡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때 스탑은 얼마냐? 3에서 5%면 충분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우리 제자들이 이걸 골라내서 매수를 들어가고 어제부터 매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제가 골랐느냐?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이 골라서 제자들 중에 10대 명이 이걸 똑같이 들어갔어요. 왜? 똑같은 현상이 나왔으니까. 삼성전기에서 나왔던 과거의 현상이 지금 현재 시점에
COF, 캐피탈 원 파이낸셜이라는 나스닥에 상장돼 있는 주식에서 6월 18일 날, 어제 그제는 미국장이 안 놀았죠. 설 명절이지만 미국장은 안 놀았기 때문에 2월 17일, 18일 날에 이게 나와서 매수에 가담을 했어요. 스탑은 3%입니다. 자, 리스크 대비 리턴이 크죠? 올라가면 30에서 50%를 먹을 수 있는 이런 야바위는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배우고 싶어, 그러면 이런 거를 찾는 훈련을 해서 여러분들이 과거 시점에서 이게 정말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어때요? 알고 싶잖아요. 그럼 그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50개만 찾아봐요. 올라갈 확률이 얼마나 높은지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1대1 코칭 받으신 제자분들의 수익률은 어떠신지 공개가 가능한가요? 이거는 개인정보라서 1대1 코칭 받고 요새는 장이 좋아서 돈을 한국 주식에서도 벌고 미국 주식에서도 벌어요. 저희 북한산 센터에 오시면 그 분들을 소개시켜 줄 수도 있어요. 뭐 아주머니도 있고 아저씨도 있고 아가씨도 있어요. 25살짜리 아가씨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의 매매일지를 보시면 정말 대단하게 오밀조밀하게 철저하게 리스크 관리하면서 야금야금 티끌모아 태산처럼 돈을 벌고 있구나를 확신하면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얼마로 시작한다 그랬죠? 제가 100만 원. 한 종목당 100만 원. 미국 주식은 한 종목당 1000불. 그렇게 해서 어떤 분은 지금 한 종목당 1000만 원씩 하고 있어요. 한 종목당 1000만 원씩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한 종목당 100만 원씩 해서 깨지고, 한 종목당 300만 원씩 해서 깨지고, 한 종목당 500만 원씩 해서 깨지는데 1000만 원씩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하죠. 그분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계속 시드를 300만 원에서 800만 원, 1500만 원, 3000만 원까지 늘린 거예요. 한국 주식하고 미국 주식에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돈을 벌면, 제가 코칭한 대로 잘해서 그 제자가 돈을 벌면 제가 밥을 삽니다. 나를 기쁘게 해줬으니까. 근데 그 뒤부터 돈을 벌면 제가 이제 밥 사달라고 맨날 졸라요. 야, 돈 벌었으니까 밥 좀 사야지. 누구 덕인데? 물론 본인이 간절히 열심히 잘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나도 기쁘고 본인도 기쁘니까 밥 정도 사는 거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신다면 그분들 매매일지를 제가 공개를 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 간절하게 주식 투자를 20년, 30년, 40년 내가 치매가 걸리지 않는 한 하고 싶다면 한번 오셔서 지금 센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매매일지를 보시면 얼마든지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할 때 손실이 났을 경우 멘탈 관리는 어떻게 교육하시나요? 손절에 굳은 살이 배기게끔 단련해라. 매매일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그분들 매매일지 보면 5번 내지 6번을 손절에 털려요. 근데 계좌는 어때요? 계좌는 플러스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승률이 40%, 30%밖에 안 돼요. 근데 계좌는 어때요? 플러스예요. 그 엑셀 시트도 제가 보여드릴 텐데 그 엑셀 시트를 보면 깨질 때 1%, 많아봤자 1%. 근데 벌 때 3%, 5%, 10%, 30%까지도 먹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깨질 때 작게 깨지고 벌 때 많이 버는 것뿐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손실은 당연한 거예요. 손실은 아주 당연하고 매일매일 나한테 펼쳐질 수 있는 게 손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는 거는 그렇지만 저도 손절에 몇 번 나가면 짜증나고 이렇지만 계속 손절을 놓는 이유가 뭐냐? 손절을 놔야 내가 살거든. 손절을 안 놓으면 망해요. 손절을 놓는다고 해서 돈을 벌지는 않지만 손절을 놓지 않으면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내 돈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음 기회가 있겠습니까? 시장이 주는 다음 기회를 만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손절을 반드시 놓고 실패는 뭐예요? 항상 올 수 있어요. 5번, 6번 깨져요. 근데 요새 같은 장에는 10번 해갖고 6, 7번을 먹어요. 왜? 장이 좋으니까. 그리고 우상향인 그런 상승 추세인 종목만을 다루기 때문에 승률이 높아지는 거죠. 이럴 때는 1년치 벌 걸 한두 달 만에 벌 수도 있습니다. 장이 좋을 때는. 대표님께서 퀀트 알고리즘으로 미국 주식을 자동 매수 매도하는 시스템을 만드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원리로 작동하나요? 지금 저한테 배우는 분들이 제가 매뉴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매뉴얼이 있다는 건 가르치는 교본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52평선에서 매수해라. 그럼 152평선의 조건은 153375 아래에 있어야 돼요. 이런 모든 매뉴얼들을 그 제자들한테 알려줘갖고 그 조건에서만 매매를 하게 해요. 그럼 이게 뭘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매뉴얼이 있다는 건 문서화할 수 있다는 거죠. 텍스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텍스트로 만들 수 있다는 건 뭐죠? 프로그램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조건으로 이어진 매수 타점이니까. 조건으로 이어진 매도 타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프로그래밍화 돼 있어서 미국 주식 S&P 500과 나스닥 100에서만 적용을 해갖고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5천억 이상인 것들만 해요. 그렇게 해서 제가 퀀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도 만들었고 지금 신한금융투자에서도
탑재돼서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 실전 매매할 때 사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그리고 환경의 주식창에도 곧 탑재가 돼서 여러분들이 퀀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접하시게 될 건데, 이거의 정확한 수식은 제가 얘기할 수 없지만 여기 와서 저한테 배운 분들은 이 알고리즘으로 배우고 이 알고리즘을 머리에 장착시켜서 행동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배워서 하게 되는 거예요. 즉 매뉴얼과 가르칠 수 있는 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중고등학생들이나 성인들이나 펀드 매니저들도 충분히 가르치고 그 사람들도 공감을 하게 만들고 이 기술적인 분석 방법을 실전 매매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리즘으로 되어 있다는 게. 주식 공부를 시작할 때 어떤 책이나 강의를 보면 빠르게 주식을 익힐 수 있을까요? 가치 투자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하는 건 매뉴얼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매뉴얼이 있으면 좋죠. 그걸 배워서 제가 아는 차트 지식과 연결해서 하면 되니까. 어느 업종이 뜰지, 어느 종목이 테마주가 될지, 어느 종목이 급등주가 될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피디님이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듯이 트레이딩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는 제 책을 제일 추천해요. 왜? 제가 쓴 책은 차트가 굉장히 많아요. 이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에 쓴 내용들이 차트가 굉장히 많고 어떤 조건에서 매수해야 되는지 말로 또 차트로 설명이 돼 있고, 이걸 보시고 어때요? 여기 있는 미국 주식 매수 타점 완전 정복이 국내에서 유일한 차트 문제집이에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찾는 그런 문제집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온 이 책 내용을 보시고 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야, 지지저항선이 이래서 매수 타점으로 이용되고 저항선이 이래서 매도 타점으로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인면수 제 자랑하는 것 같지만 제 책을 제일 추천을 드립니다. 단 트레이딩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만 권하는 거예요. 가치 투자나 기업 분석 하시는 분도 관심이 있다면 보시면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술적 분석을 결합을 하면 매수 타점 찾는데 훨씬 더 정교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책을 보시고 이 문제집을 풀어보시면 아마 내가 왜 기술적 분석을 배워야 되는지 공감이 가실 겁니다. 전업 트레이더로 성공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하고 싶은 조언이 있으실까요? 전업 투자자로 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저는 어차피 배우는 교재가 없어서 90년도에 저도 그 꿈을 갖고 26살 때부터 이걸 공부를 했는데 배울 사람이 없잖아요. 국내에 누가 있어요? 책도 없어, 인터넷도 없어, 유튜브도 없어. 어떻게 배워요? 미국의 책 맨땅에 헤딩하면서 시간을 몇 년을 보내면서 안개가 낀 터널을 지나는 거랑 똑같은 느낌이에요. 언제 터널이 끝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업 투자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먹었다면, 첫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간절함이 내가 실제로 장착이 돼 있고 이걸 배우면서 돈을 잃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고, 그리고 내가 1, 2년 정도는 이거에 전념하면서 전업에 올인할 수 있게끔 그런 준비를 하는 시간에 돈이 어느 정도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건 뭐냐, 멘토를 찾으시라는 거예요. 절대 맨땅에 헤딩하지 마시고, 이미 맨땅에 헤딩하고 계시면 거기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러면서 자기 원칙과 기준을 만드시겠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를 보시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경제방송의 주식 전문가들을 보시고, 저 사람은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 배우면 내가 맨땅에 헤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죠. 시간을 줄인다는 건 비용도 절약한다는 의미예요. 그 사람한테 레슨비를 내더라도 반드시 저런 사람한테 배우면 내가 배울 수 있다 라는 걸,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가서 반드시 배우셔야 되고, 두 번째, 강의만 들으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강의 들을 때는 잘 알겠어, 잘 알겠지, 설명을 잘 해주니까. 근데 돌아서서 너 한번 해봐, 매수해봐 그러면 그 지점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전 코칭을 같이 해주는 그런 강의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멘토를 찾고, 두 번째 그 멘토가 실전 코칭도 해주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멘토한테 가면 여러분은 진짜 6개월 안에, 진짜 마음먹고 하면 6개월 안에 5년 10년 걸릴 걸 6개월 안에 이루어낼 수가 있어요. 제 제자들을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6개월 내에 성공해서 지금 계좌가 살찌고 있는 그런 제자들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안 돼요. 저한테 배우면, 또는 그 멘토한테 배우면 월 몇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나요? 그건 건방진 소리예요. 그런 소리, 그 월 1, 2%씩 내가 벌게 해드릴게요, 그건 사기꾼이지. 또 그런 답을 원하는 사람도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간절하게 할 모습을 보여줬는지 안 보여줬는지 모르잖아요. 그것도 모르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내가 레슨비 내고 이렇게 교육 받으면 월 몇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건방진 생각이죠. 일단 안 깨지는 걸 먼저 배우고 익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주식을 배우고 싶으면 저는 제일 추천하는 게
멘토를 찾고, 멘토를 찾되 뭐예요? 실전을 같이 알려주는 그런 멘토를 찾으면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이면 그 멘토 고를 쫙쫙 빼먹어서 여러분들은 5년, 6년, 10년의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제가 배울 때는 정말 척박했어요. 그래갖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저 혼자 맨땅에 헤딩하면서 배웠는데, 이 주식을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든 그런 것 같아요. 운동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간절함과 열정으로 나는 메달을 꼭 따겠다는 그 열정과 간절함, 또 거기에 걸맞는 준비,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소박한 꿈이 있다면 제가 가르치는 걸 잘하고 퀀트 알고리즘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매뉴얼이나 알고리즘에 강한 차트 투자자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버핏 청소년 투자 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나라 청소년들한테 이걸 알려주고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래서 멋진 펀드 매니저를 만들어서 금융 쪽에서도 우리나라가 부국강병이 되는, 키우고 싶은 게 제 마지막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타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아이들과 같이 배워서 제대로 된 주식 투자를 하되, 첫 번째가 중요한 게 벌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잃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지키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총력을 기울이시면 그 뒤는 시장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빨리 돈 벌려고 누구한테 종목 들어서 이 좋은 장에 편승해서 나는 빨리 많이 돈을 벌어야지, 그런 생각은 금물이라고 저는 충고드리고 싶으니까 제발 열심히 간절하게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자제분들이 함께 주식 재테크 시장에서 손실 보지 않고 성공하는 그런 투자 환경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게 제 꿈이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준비하시면 잃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합니다. 제 제자분들을 보면서 허황되게 주식 투자하지 마시고 제대로 준비해서 땀과 노력을 통해서 주식시장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 3년 만에 이 책을 썼습니다. 3년 만에 이 책을, 미국 주식 매수타점 안전정복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의 특징이 뭐냐면 22살짜리 대학생 제자랑 같이 썼다는 거예요. 제 큰아들이 아니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부모님이 보내서 저한테 버핏 청소년 투자스쿨을 통해서 대학을 간 그 친구가 거의 90% 이 책을 손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보면 조우태라고 있습니다. 그 조우태라는 친구가 여기 이렇게 딱 보면 프롤로그도 쓰고, 이 안에 조우태라는 그 대학생이 느낀 팁 같은 거, 여러분들한테 주고 싶은 팁 같은 것도 자세하게 적어놨으니까 이 책 보면서 차트에 대한 공부, 지지저항선에 대한 공부, 그리고 차트가 앞니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뭐예요? 내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그 증빙을 이 안에 심어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트레이딩은 트레이닝이다라는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를 한번 제 책을 통해서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하고 자신 있게 권해드립니다.